국민의힘 제1야당 자격 있나? 제1야당의 역할은 제대로 된 비판과 경쟁으로 여당을 견제해보다 발전적인 정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부동산 정책의 원색적 조롱도 서슴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스스로 약속한 부동산 전수조사는 받지 않으려 꼼수에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편에 잠입가경 촌극이 따로 없습니다. 소속 의원 전원에게 부동산 전수조사 동의를 받았다고 전 국민 앞에 공표했던 국민의힘입니다. 그래놓고 법률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감사원에서 받겠다고 억지를 부린 데 이어 감사원이 거부하자 그제야 국민권익위에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개인정보 등에서 제출을 누락해 조사를 지연시켰고 여론이 들끓어 뒤늦게 제출했지만 가족 개인정보 동의서는 여전히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조사를 받지 않으려 가진 꼼수를 다 쓰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공직자 비리 척결에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전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위법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의혹만으로도 탈당 권유 조치를 취해 뼈를 깎는 실천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민께서 위임한 권한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공직자의 공공성을 담보해야만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정치의 가장 절박한 요청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주십시오. 표리부동한 정치 세력은 국민께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개식용,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수는 없다며 동물 생명 존중과 동물권 보호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과 국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개식용,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반려동물 가구가 늘고 생각이 바뀌면서 정책도 대대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며 이제는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개식용과 관련해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영양이 문제되는 시대도 지났기 때문에 개식용 금지 관련 법률을 사회적 공론에 붙이고 논의할 때가 됐다며 반대가 격렬할 수 있지만 계곡 정비처럼 적절한 보상이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면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매매에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 유기동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동물을 쉽게 사고 팔다 보니 학대하고 유기하는 일들도 쉽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사지 않고 팔지 않고 입양하는 반려동물 문화가 새롭게 법률과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모든 국가 구성원들이 반려동물들과 함께 행복하게 모든 생명을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같이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개식용,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서국화 동물권 연구 변호사 단체 PNR 대표가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전진경 동물권 행동카라 대표가 경기도 개농장 현황과 정책 방향을 주제 발표한 데 이어 관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이항 서울대 교수가 자장으로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대표, 명보형 버려진 동물들의 수의사회 수의사, 조한노 전국육견협회 사무총장, 이기재 한국펫선업소매협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동물보호단체 측은 동물보호,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동물보호법 또한 이를 반영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국화 PNR 대표는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 파는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려동물의 알선 중개 및 생산 판매 행위의 일반적 금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허가받지 않은 자의 반려동물 판매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경 카라 대표는 그간 개농장은 무의와 방치 속에서 동물복지 사각지대로 존재해왔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개식용 종식 방향을 제시, 과감한 단속, 적발과 더불어 신규 개농장 진입 금지와 출구 마련 등 법률적,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생산, 판매업 관련자들은 양측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한노 전국육견인연합회 사무총장은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며 앞으로 협의하고 토론하여 좋은 방법을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소매협회 회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않으면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반려동물 입양을 어렵게 하는 정책보다는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개식용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 1998년에는 찬성이 78.6%였으나 2019년 18.5%로 현저히 낮아졌으며 중국, 태국 등 기존의 개를 식용하던 국가에서도 식용금지법을 시행하는 등 국내에서도 이를 공론화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 매매 또한 대규모 생산과 열악한 사육 환경, 음상적인 유통 경로로 인해 생기는 동물의 생명 존중, 동물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식용,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도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30명의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11명의 국회의원이 높은 관심 속에 참석해 개식용, 반려동물 매매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론장을 만드는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선진국가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동물 복지 문제에 대해 글로벌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전문가들과 국회가 힘을 모아 적절한 법안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개식용과 반려동물 매매 문제 모두 반드시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 현안이라며 제대로 된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고 동물권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동물복지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많이 더딘 것 같다. 이번 토론을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도 보다 빠른 속도를 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뉴스입니다. 민선 7기 경기도가 올해 6월부터 코로나19 경제방역 대책으로 추진한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2탄이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 속에 시행, 20일 만에 조기 종료됐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소비지원금 2탄을 위해 준비한 예산 620억 원을 모두 소진하게 됐다. 이 기간 동안 생애 최초 20만 원 이상 충전한 인원은 약 49만 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의 40%, 기존 사용자 20만 원 이상 사용은 약 74만 명으로 전체의 60%로 잠정 집계됐다. 소비지원금 2탄은 6월 1일 이후 생애 최초 1회 20만 원 이상 충전 시 또는 기존 사용자의 경우 총 20만 원 사용 시 소비지원금 5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돼 진행됐다. 충전 시 지급하는 인센티브 10%는 기존과 동일하므로 20만 원 충전 시 총 27만 원을 사용하게 되는 방식이다. 지난해 지급했던 소비지원금 1탄은 3개월 동안 129만여 명에게 380억 원을 지급했다. 소비지원금 2탄은 1탄 대비 약 1/5의 기간 만에 종료된 것으로 도민들의 큰 호응 덕분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소비지원금 2탄 지급 계획이 발표된 이후 지역화폐 충전 금액은 크게 늘어 평소 대비 약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지원금 2탄 시행 전인 5월 하루 평균 충전 금액은 91억 원인데 비해 6월 소비지원금 사업 기간 중 하루 충전 금액은 218억 원에 이르러 소비지원금 사업의 효력을 증명했다. 이런 호응에 대한 원인으로 도는 소비지원금 증액과 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도는 지난해 소비지원금 1탄 때는 3만 원을 2탄 때는 5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급 시기도 지난해에는 월 1회였으나 이번에는 20만 원 모두 사용 시 즉시 지급으로 사용자가 소비지원금 효과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경기지역화폐가 도민의 소비수단으로 암착해가고 있다는 점도 조기 종료의 배경으로 꼽혔다. 도는 이번 사업의 성과로 사용 시한을 1개월로 정한 소비지원금 자체의 경기 부양 효과와 함께
신규 가입자 유입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다음은 주택 보유 현황 허위 제출, 승진자, 지구예제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1명을 직위 해제하고 승진 취소 등 중징계 방안을 검토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A서기관은 지난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신고 자료와 달리 도 조사 결과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해 12월, 2021년 1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승진 대상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다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도는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권까지 상세하게 명시해 본인이 기재하도록 했는데 당시 제출된 서류에는 분양권 보유 사실이 없었다. A서기관의 분양권 보유 사실은 지난 5월 27일도 감사관실이 본인 동의를 받아 실시한 21년도 경기도 고위공직자 주택보유조사에서 드러났다. 도는 A서기관이 고의로 분양권 보유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A서기관의 행위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나아가 도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 조치에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주택 가격 폭등과 LH 직원 부동산 투기 등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 8월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도는 후속 조치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승진 인사에 부동산 투기 여부 등 공직자의 자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긴 21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토대로 올해 초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